3월 부동산 통계 자료가 지난 화요일 날 나왔죠. 제가 바로 이 프로젝트 더 레지던스의 센트럴 파크 콘도인데요. 노스욕에 한층 더 친환경적이고 고급스러우면서 느껴지십니다.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이 프로젝트 때문에 바빴던 관계로 3월 마켓 소식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됩니다. 자, 아직 망설이시고 확신이 없으시다면 영상 후에 나오는 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영상 꼭 시청하시고 연락주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부동산 집계 자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서브 마켓에 대한 트렌드나 주거용 부동산의 유형별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게 연락 주시거나 또는 여러분의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에게 연락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3월 토론토 부동산협회에서 집계한 GTA 광역 토론토에서 부동산 거래량은 11,000여 채를 기록했습니다. 집계 이래 데이터를 쭉 늘어뜨려 놓고 보면 이번이 기록상 3번째로 높았던 3월 달이었고 기록상 2번째로 거래가 많았던 1분기였습니다. 대단하죠? 주거용 부동산 평균 가격은 약 1.3 밀리언으로 지난달에 비해서 35,000여 불 정도 살짝 빠졌습니다. 자, 한 해가 시작하는 1월부터 시장이 뜨거웠던 적은 코로나 이후 나온 이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살짝 내렸다 해도 별로 이상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3월 달에 두 개가 빵빵 터졌습니다. 금리 인상과 NRST, 외국인 투기세죠. 그리고 또 금리를 올릴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자, 그런 소식과 함께 3월부터 바이어들의 심리가 고스란히 마켓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한 개가 더 빵 터졌습니다. 바로 2년간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 금지이죠. 자, 끝이 어딘지 모르고 상승으로 치닫던 시장, 정부의 개입으로 과연 하락할까요? 3월 한 달 거래는 11,000여 채로 작년 15,000여 채에 비해서 약 30% 줄었습니다. 거래가 안 돼, 시장이 냉각이구나, 하락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게 기록 집계상 3번째로 높은 거래량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는 여전히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비해 거래량도 살짝 늘었습니다. 자, 거래량의 증감표를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그라운드 베이스의 주거용 거래량은 약 30% 정도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콘도는 그렇게 크게 거래량이 줄지는 않았는데요. 자, 아무래도 높아진 주거용 부동산 가격 때문에 그 대안이 되는 콘도 쪽으로 많이 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콘도 평균 가격도 80만 8천여 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스팅의 경우는 작년 동월 대비해서 12% 줄어든 2만여 채를 기록했고요. 지난달에 비해서 지난달 14,000여 채에 비해서는 좀 늘었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하늘색이 2021년도입니다. 자, 막대 그래프를 연결시켜 보면 2021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높아지는 가격 때문에 팔고서 어디 가는 것도 힘들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한 해 동안 리스팅이 부족한 상태로 계속 있었습니다. 재고량 수준도 일주일인 곳도 있었고 지역 따라 재고 수준이 2주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았죠. 바이어나 셀러 모두에게 리스팅, 공급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비록 3월 리스팅의 수가 작년 동월 대비해서 낮은 상황이지만 지난달에 비해서는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 소식과 거기에 NRST까지 더해져 바이어들의 심리가 반영이 돼서 현재 멀티 오퍼를 기대하면서 내놓는 셀러분들은 예전 한창이었을 때보다 많은 바이어들이 경쟁을 한다거나 1, 2월 달에 숫자를 넘기는 금액을 받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멀티 오퍼 당일날 한 개도 오퍼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에이전트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죠. 자, 아침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오퍼가 그 전날 들어왔냐, 팔았냐 등등. 바이어들은 살짝 내려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장을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심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2017년 정부의 페어 하우징 플랜 발표 이전 한창일 때도 그 멀티 오퍼가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처럼 이렇게 멀티 오퍼가 일상이 되고 이렇게 심했던 그런 적이 또 있었을까요? 시장에 이런 굵직한 기사들이 터지면 처음엔 좀 휘청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죠. 자, 2월 중순 이후부터 셀러들이 매물을 내놓았다가 다시 걷어들이면서 터미네이트하는 매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을 했죠. 금리 인상, 금지 등 시장에서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 다음 달이 되면 바이어, 셀러들의 심리적 요인으로 매수세는 약화되고 리스팅은 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자, 그대로 그 현상이 나오고 있죠. 가격을 살펴보면 작년 동월 대비 18.5% 상승한 1.3 밀리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전달에 비해서 3만 5천여 불 정도 살짝 빠진 금액입니다. 자, 그 매물이 거래되는 평균 소요일은 11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규 리스팅 대비 거래량의 비율이 55로 밸런스드 마켓에 접어들었습니다. 통상 40에서 60을 그 밸런스드 그 사이를 밸런스드 마켓이라고 하는데 작년 7월부터 보시면 쉴 새 없이 오른 셀러 마켓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인벤토리를 보시면 GTA는 한 달 미만 재고량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은 한 달을 말하는데요. 토론토 0.85, 요크 리전 1.15, 미시사가 0.74, 그리고 옥빌은 0.88, 브램턴 1.02, 듀럼은 0.70을 기록했습니다. 자, 모두 한 달 남짓으로 인벤토리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핫했던 지역일수록 매물이 좀 더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동차로 표현하자면 3월 한 달은 코로나 이후 계속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냈었다면 3월 달은 처음으로 규정 속도로 달리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이 올랐고 이만큼 했었던 적이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 여기저기서 마켓의 조짐이 이상하다, 하락한다 등등 그러는데 왜 조세팡은 가격이 하락한다는 말을 안 하지? 그렇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스나 외환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부동산 시장이 인위적인 정부의 중재나 간섭으로 잠시 흔들리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건 이제 심리적인 요인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그 이후 다시 제자리를 찾고 정상 궤도로 이제 순행을 하거나 오히려 더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하락이라는 표현보다는 상승을 위한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정부 또한 과거의 경험 등 무리한 압박으로 경제 성장이 하락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숫자와 데이터를 늘어뜨려 놓고 코로나 직후 18%의 하락을 주장했던 CMHC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여러분들도 계시고 부동산 중개인 분들 중에서도 하락을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분도 계시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뇌는 부정적인 기사에 더 지배를 받고 그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연구 결과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부정성의 효과라고 합니다. 자, 훈훈한 선행 기사보다 범죄 기사에 더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멀쩡한 회사가 소문 하나에 무너지고 연예인들은 한 번의 실수로 대중의 신뢰를 잃고 이런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강한 부정성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성의 효과는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것에서 보호하려는 뇌의 본능적인 반응인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불필요한 공포와 걱정, 불안을 야기해서 올바른 선택과 사고를 방해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항상 부동산의 기사가 나오면 굵은 글씨의 폭락, 하락보다는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 의미를 잘 생각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4월 6일, 7일 나왔던 정부의 발표 예산안 등에서도 훈훈한 내용도 있지만 그것은 뒷전이고 외국인의 2년간 구입 금지, 여기에 또 관심이 가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안 사면 부동산 시장이 내려간다 등등, 집가격 빠지겠네, 외국인들이 다 올려놨네, 자 하시면서 말이죠. 외국인들을 또 블레임하죠. 2020년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의 비중은 2.2%였고 현재는 약 3에서 4% 정도라고 합니다. 자, 외국인의 부동산 점유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자, 제가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사태와 금리 인상에서 그런 소식들에서 앞으로 부동산이 어떤 횡보를 걸을 것 같다고 제 의견을 이미 언급했었는데요. 매수세의 약화, 거래량 감소, 리스팅의 증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어분들은 잠시 관망해야겠다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가격의 폭락 이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아니다 싶어서 또 시장에 다시 뛰어들 때는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선거 시즌이죠. 각 정당에서 공약들, 약속을 내걸고 정부도 그렇고요. 다들 그럴듯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실현이 되기까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바이어라면 지금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저점 매수, 바닥을 기다리시나요? 제가 늘 지켜봐야 아는 게 바닥이고 꼭지라고 말했습니다. 자, 부동산은요, 장기 투자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처럼 소위 말하는 단타를 치면서 하는 그런 거 아니죠. 그렇게 하면 폭망입니다. 자, 그리고 매스컴에서 나오는 기사에 일회일비하지 마시고 좀 크고 넓게 보시기 바라고요. 바이어분들은 시장 진입을 가급적 빨리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익이라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월 한 달 부동산 통계 자료는 상승을 위한 조정 또는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데이터라고 봅니다. 조세팡 부동산에서는 여러분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서 최신 마켓 소식과 분양 소식 등을 받아보시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가정에서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